이 탄핵 심판이 준비기일부터 결심까지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이제 앞으로의 관심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칠 것 같습니다. 서초동 사저로 언제 가는 건지 대통령실의 봉안기는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행보뿐만 아니라요. 조기 대선 얘기까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서정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대통령 측하고 좀 가까우시니까 오늘 오전하고요. 선고가 나고 좀 이후 분위기 좀 전해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놨으니까 예. 아마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혀 예상 못 하셨어요? 예. 마지막까지도 이제 한 4대4 정도로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봐도 헌재는 재판관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의 여론이 양분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8대 만장일치가 과연 이게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한 건지 조금 이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서영주 소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아쉬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수준이 낮게 보면 안 되죠. 여론 재판입니까? 예. 여론조사에서 5대5 나오면 4대4가 나오는 것이고 8대2가 나오면 7대1이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오늘 헌법재판소가 군더더기 없이 어떤 반론도 할 수 없을 만큼 피청군 측의 주장들을 일목요연하게 결정문요. 차곡차곡 네. 다 설명을 해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97년 4월에 전두환 씨에 대한 내란 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서 그때가 나왔고요. 예. 그건 그때는 성공한 구테타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판결이 내려진 거는 실패한 구테타에 대한 내란 행위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결정문이 결국엔 97년의 결정문을 근거로 해서 국회 권능에 대한 침탈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의 피청군 측의 절차적인 어떤 흥겹성은 없다라는 예. 부분들을 조목조목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게 예. 그게 법률가로서 또 정치인들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한 입장이 아닐까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선배님 지금 이 선고가 나고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결정을 인정하자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설마 불복으로 가자는 분위기입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불복을 부추기는 분은 없어요. 예. 아마 이제 변호인단도 성복 이야기를 했고 아쉽지만 대통령도 이제 직접 메시지에 성복이라는 말은 없지만 예. 그러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런 불복 메시지는 없고 또 이게 불복하기도 현실적으로 좀 그러지는 않겠죠? 예, 그러지는 예. 않을 겁니다. 예. 예. 서 변호사님 오늘 목소리가 좀 다운이 되셨네요. 그럼 서정민 변호사, 그 문영배 소장이 주문을 말하기 전에 시간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에서 결국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그 주문을 선고하는 시각부터 대통령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문을 선고하기 직전에 시각을 확인한 겁니다. 사실 이 파면 결정을 할 때 이전의 사례에도 마찬가지고 이 결정문에서 보면은 주문 선고와 함께 그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실제 대통령의 직이 박탈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인한 그런 예. 사안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1시 22분이었거든요. 그러면 11시 22분부로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적인 신분이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즉시 그 시점부터 이제 대통령의 신분에서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예. 물론 그 밖에 관련된 절차들, 뭐 접수 절차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주문 효력이 발생한 시점 그 11시 22분부터 대통령 계측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손정욱 변호사님, 이제 전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저 관저는 대통령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관저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때 한 이틀 걸렸는가? 예. 근데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매정하게 계속 공경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름 안 밝히겠지만 지금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국민들도 이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이게 탄핵에 대해서 매정하게 하루라도 잊지 말고 이게 빨리 쫓아내지 나가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예. 원래대로 하면 이게 주말에 아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파트잖아요. 공동주택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경호 문제는 이게 또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주말쯤 퇴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게 경호처나 또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걸린다 해서 너무 이게 매정하게 세입자 쫓아내듯이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이게 더 국론 통합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서 변호사님도 뭐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참모들도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관저에서 나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 이게 제가 알아본 대통령실의 직원이나 예. 그거는 경호처 포함해서 아마 근데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왜냐하면 이게 선고가 많이 늦어지고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추천돼 있고 또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거 준비를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데서 이게 장기간 지체할 건 아니고 예. 아마 이제 곧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서 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파면 이틀 뒤에 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집이 비워져 있었을 테고 좀 물리적인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2, 3일 정도 이사 준비를 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지요. 예. 근데 그걸 갖고 매정한다 안 한다 할 건 없어요. 공직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만일의 세태를 대비해서 인용이 됐을 때는 내가 즉시로 비워주는 게 공직자로서의 자세다라는 거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사적으로 민간적으로 우리 한 2, 3일 정도는 하는 게 우리의 상규인데 예. 매장에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적 관계에서 서로 좀 친한데 예. 형제 간에 도의가 있었는데 형이 아우를 쫓아낼 때 그런 상황의 어떤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즉시로 퇴거하지 않게 됐을 때는 죄를 물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사흘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3일이요. 아마 그 당시에도 5대3 기각을 예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 세리에 있다 보면 예. 당연히 이게 인용이 된다 손 치더라도 경호처나 나머지 참모들이 짐 싸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옆에서 참모들의 어쩔 수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바. 예. 이틀 뒤에 옮기든 3일 뒤에 옮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매장해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이동함에 있어서는 즉시로 서두르는 모습은 예.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예. 서로 간에 그게 신의성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서정빈 변호사님 절차만 한번 따져 볼까요? 만약에 이제 서 소장님 얘기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그걸 강제로 퇴거하는 절차 같은 것도 다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네,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선 윤 대통령, 이제는 전 대통령이죠. 현재 예. 이제 관저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그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는데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퇴거와 관련된 소송이나 혹은 가처분 같은 것들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퇴거 불응죄를 물을 수도 있고요. 다만 예. 이제 이런 법적 절차들은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도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 이상은 최소한 걸리게 될 수밖에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결국에는 퇴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또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장면 자체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그러면 경호처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니까 경호 사안 이런 규정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이제 전직 대통령의 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임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퇴직을 한 대통령 그리고 파면을 당해서 퇴직을 하게 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또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우나 지원 경호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금 같은 경우에는 파면으로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면은 연금 지원이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통신이나 사무실 지원 아니면은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등 이런 보좌 인력들에 대한 지원 역시도 만약 파면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임기를 채우고 난 그 전직 대통령과의 예우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차이가 이제 하나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경호의 문제기는 한데 일단 필요한 경호 병력은 지원이 되고 다만 그 기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5년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짧다는 있어가지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짧아지는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해서 이런 예우나 경호 차원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앞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낸 입장문을 잠깐 봤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사실상 승복의 메시지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입장문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명시적으로 이제 승복 불복 이야기는 없고요. 예. 그 전문을 봐도 이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예.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게 전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승복 불복 이야기는 없는데 그런데 불복 없다는 거는 승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판결은 내려진 거고 저는 사실상의 그 승복 메시지를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장이 없어도 그런 단어가 안 들어갔어도 불복하고는 그게 없잖아요. 재판이 불복하는 게 굳이 꼭 이 말로 승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불복은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저서를 보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따라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직접적인 표현 같은데 서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저 입장문을 정치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글쎄 여지를 좀 남긴 것 같기도 하고. 여지를 남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체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 아닙니까? 쪽에 읽어보면 어디에 승복이 있어요? 우리가 저 지문을 내놓고 승복 메시지를 밝혔는지에 어떤 선택지를 주면 저 부분에 승복 메시지가 있다고 표시를 하면 오답입니다. 승복 메시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말씀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고요. 승복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헌재 재판의 결과에 순응한다. 아쉽지만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참 관대한 것 같은데 저 부분에서 저는 눈에 띄었던 건 대통령으로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본인이 저지른 통치행위 자체가 본인들은 비상임 통치행위를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판결로 당신의 통치행위는 내란행위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란행위는 실패했고 그 실패한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가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판결을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게라고 씁니다.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해 주는 국민에게 송구하고 성원에 못 이겼던 겁니다. 여전히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만 지지해 주는 국민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적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지지하는 국민들만 본인에게는 존재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이 국가에 대한 책임과 어떤 책무를 져버린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과 성찰이 없다라고 저는 저 문장에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강성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분들 지지층을 글쎄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형사 재판도 남아 있고 계속 무슨 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강성지휘층을 고려한 입장문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그 강성지휘층은 지금도 이제 그 국민 저항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실제 승복하지 않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강성지휘층 중에. 예. 그렇지만 이제 뭐 대통령이 그걸 부추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재판마다 굳이 꼭 승복한다, 따른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예. 제 말은 그 불복 그때 처음에 체포될 때는요. 예. 사법 카르텔 그 좌파 사법 카르텔 하면서 그 상당히 직접적으로 그 응할 수 없다는 불복 메시지를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 말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불복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 지휘청이 자발적으로 뭐 이게 승복을 못하고 계속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그건 게 거꾸로 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그 기각이 됐어도 아마 흔쾌하게 안 하고 이게 광장으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이게 그 불복을 부추기는 메시지는 아니다. 예. 직접적인 승복 말은 없지만 사상하게 그 승복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자필로요. 지금 글을 써서 올렸다고 하는데 좀 정확히 크게는 안 보이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끝까지 싸우자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자필로 써서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더욱 뭉쳐서 싸우자라는 취지 저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부분이 조금 뭐 우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예. 우리 대통령과 다시 뭉쳐서 우리 지지층들 힘내서 다시 싸우자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순한 맛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기도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운을 남겼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본인에 대한 파면 결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담백하게 인정하지 못한 거. 저는 이 부분은 일단은 뭐 행보를 보면 알겠으나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김용현 전 장관처럼 본인의 지지층과 뭔가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일반으로 돌아갔을 때 각종 형사적인 어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받아야 될 형사 재판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형사 예. 혐의들 수사들이요. 제가 뭐 기억나는 것보다 이 6-7가지는 됩니다. 거기에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 특검법이 있지만 뭐 최근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또 이 수사의 혐의들이 있어요. 그것만 다 감내하더라도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메시지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 대통령으로서 예. 마지막 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라고 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